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몰라. 술 취한 주임원사가 위병소 병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원사님, 규정상, 규정은 무슨, 꺼져. 그는 30년간 이 부대의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신병 부모들에게 100만 원씩 뜯어내고 휴가증을 찢으며 협박했죠. 대령, 치마 입은 계집애가 뭘 안다고. 1년이면 어차피 떠날 년인데.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시한 그 여자가 단 3초 만에 목을 꺾을 수 있는 707 전설이라는 것을. 며칠 후 수천 명 앞에서 그는 바닥에 얼굴을 받고 살려달라 애원하게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검은색 지휘관 차량이 제영여단 본청 연병장으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강서윤 대령은 정복 차림으로 곧게 선 자세로 연병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영접 대열에 선 간부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대열 뒤편에 선 박상철 원사는 경례를 하지 않은 채 껌을 씹으며 손목시계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박상철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3초가 흘렀습니다. 박상철이 강서윤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지만 여전히 경례는 하지 않았습니다. 강서윤이 아무 말 없이 시선을 거두고 본청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박상철이 옆에 선 부사관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치마바람이 연병장까지 불어오니 부대꼴 잘 돌아가겠네. 부사관이 주변을 힐끗 살피며 웃음을 삼켰습니다. 원사님, 그래도 여단장님이신데요. 대령이면 뭐해. 여기 돌아가는 물 모르면서. 박상철이 껌을 씹으며 뒤돌아섰습니다. 강서윤이 여단장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전임 여단장이 정리해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의자에 앉아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노크도 없이 집무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박상철이 결제판도 들지 않은 채 성큼 들어와 소파에 몸을 길게 뉘었습니다. 여단장님, 부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상철이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강서윤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원사님, 용건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부대 운영에 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릴 게 있어서요. 이 부대는 오래된 곳이라 나름대로 규칙이 있습니다. 강서윤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 한 장을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박상철이 고개를 들어 책상을 바라봤습니다. 원사님 영해 거주 지원금 신청서인데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와 다릅니다. 보안해서 다시 제출하세요. 강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행정상 실수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제출하세요. 박상철이 소파에서 일어나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문을 나서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상철이 신병교육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교육대 앞에서 구보 훈련을 마친 신병들이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박상철이 교육조교에게 손짓했습니다. 김이병 어디 있나? 저기 있습니다, 원사님. 교육조교가 가리킨 곳에서 김이병이 물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박상철이 김이병에게 손짓했습니다. 김이병, 이리 와봐. 김이병이 황급히 달려와 경례를 올렸습니다. 행정실로 따라와. 박상철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김이병이 불안한 표정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행정실에 도착한 박상철이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김이병이 차렷 자세로 섰습니다. 부모님이 식당하신다며? 예, 원사님. 주소가 어디더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이었지? 김이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여기서는 내가 모르는 게 없어.
신병들 부모님들이 부대 후원금을 내는 게 관례야. 얼마 안 돼. 100만 원이면 돼. 박상철이 서랍에서 휴가증 양식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후원금 내면 휴가도 잘 나가고 안 내면 휴가는 물 건너간 거야. 박상철이 가위를 들어 휴가증을 자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김이병이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해서 말씀드려. 계좌번호는 나중에 문자로 보내줄게. 알겠습니다. 김이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서윤이 CCTV 통합 관제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근무 중인 병사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CCTV 화면 좀 보겠습니다. 강서윤이 모니터 앞에 서서 행정실 쪽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실 내부는 사각지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고생하세요. 강서윤이 관제실을 나섰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서윤이 간부 식당이 아닌 병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배식을 받던 병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서윤이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여단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배식병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먹으려고요. 평소처럼 담아주세요. 강서윤이 식판을 들었습니다. 배식병이 국과 반찬을 담아주었습니다. 강서윤이 식판을 들고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국을 한 숟갈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국물이 싱겁고 건더기도 부실했습니다. 강서윤이 반찬을 집어 먹어봤습니다. 김치는 오래되어 시큼했고 나물은 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강서윤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며 배식병에게 물었습니다. 식재료 납품은 어느 업체에서 하나요? 그건 행정실에서 관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박상철이 부사관 숙소에 하급 부사관 3명을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소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여단장이 나대는데 너희들은 내 말만 들으면 돼. 알았지? 예, 원사님. 여단장은 어차피 1년이면 가. 우리는 여기서 계속 근무할 사람들이야. 박상철이 소주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강서윤이 관사 거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부대 조직도가 떠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박상철의 이름 옆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여보, 부임은 잘했어? 응, 잘 도착했어. 딸이 엄마 보고 싶다고 난리야. 나도 보고 싶어. 주말에 전화할게.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무리하지 마. 걱정 마. 곧 정리될 거야. 강서윤이 전화를 끊고 다시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박상철과 연결된 인물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 박상철이 술에 취한 채 위병소를 통과했습니다. 근무 중인 병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원사님,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몰라? 박상철이 병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병사가 비틀거렸습니다. 원사님, 규정상. 규정은 무슨. 꺼져. 박상철이 위병소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강서윤의 관사 거실에 놓인 태블릿 PC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위병소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영상을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강서윤이 책상 서랍을 열고 검은색 전술용 장갑을 꺼내 손에 끼워봤습니다. 장갑이 손에 딱 맞았습니다. 강서윤이 장갑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고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부대원이 연병장에 집합했습니다. 강서윤이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젯밤 위병소에서 근무 병사에게 폭언을 한 간부가 있습니다. 박상철 원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연병장이 술렁였습니다. 박상철이 얼굴을 붉히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강서윤이 서류 한 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공식 경고장을 발부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징계 절차를 밟겠습니다. 박상철이 경고장을 받아들고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오후 2시 간부 회의실에 전 간부가 모였습니다. 강서윤이 훈련 계획서를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야간 훈련 강도를 높이겠습니다. 각 중대별로. 여단장님, 박상철이 벌떡 일어서며 말을 끊었습니다. 말씀하세요. 계급장 높다고 군대 생리를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이 부대는 30년 동안 이렇게 굴러왔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중대장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서윤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원사님, 지금 상급자에게 하는 말투가 그게 맞습니까?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여군이 뭘 안다고 특전 훈련을 하자는 겁니까? 강서윤이 박상철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사님은 남으세요. 간부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박상철과 강서윤만 남았습니다. 원사님,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다시 한번 명령 체계를 무시하면 그땐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해보시죠. 제가 얼마나 버티나. 박상철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틀 후 3중대가 사격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중대장이 사격선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박상철이 훈련장에 나타났습니다. 훈련 중단. 박상철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중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원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안전규정 위반이야. 당장 훈련 중단하고 병력 철수해. 저희는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통제관이야. 내 말 안 들려? 병사들이 총을 내려놓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서윤이 훈련장으로 차를 몰고 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강서윤이 박상철에게 다가갔습니다. 원사님, 훈련 중단 사유가 뭡니까? 안전규정 위반입니다. 어떤 규정을 위반했습니까? 박상철이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강서윤이 중대장을 돌아봤습니다. 중대장, 훈련 계속하세요. 예, 여단장님. 중대장이 병사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박상철이 강서윤이 들고 있던 작전 지도를 낚아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지도가 흙바닥에 펼쳐졌습니다. 박상철이 군화발로 지도를 짓밟았습니다. 병사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강서윤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박상철을 바라봤습니다. 박상철 원사, 지금 즉시 군기교육대에 입소하십시오. 강서윤이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헌병대 훈련장으로 출동하세요. 예, 여단장님. 5분 후 헌병대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헌병 2명이 내려 박상철 옆에 섰습니다. 박상철이 헌병들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두고 보자고. 박상철이 헌병대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박상철이 차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장님, 저 박상철입니다. 무슨 일인가? 군단 참모장 백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여단장이 감정적으로 지휘합니다. 저를 군기교육대에 보냈습니다. 뭐? 주임원사를? 내가 전화해 보겠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30분 후 강서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백준장이었습니다. 강 대령, 나 백준장이야. 예, 준장님.
주임원사는 부대의 어머니야. 적당히 체면을 살려줘. 교육대는 취소하고. 원사의 행동은 명백한 항명입니다. 그래도 30년 넘게 근무한 사람인데 융통성 있게 처리해.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강서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상철이 교육대에서 풀려나왔습니다. 백준장이 위에서 압력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박상철이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희병 부모의 식당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희병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드님 김희병 어머니시죠? 저는 부대 주임원사입니다. 예, 무슨 일이십니까? 아드님이 부대에서 말썽을 피웠어요. 여단장한테 탄원서 써주셔야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여단장 때문에 부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어머니가 여단장 지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탄원서 쓰시면 됩니다. 그런 일은 못하겠습니다. 그럼 아드님 휴가는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박상철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강서윤이 부대 익명 게시판에 접속했습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성희롱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게시글의 IP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행정실 컴퓨터였습니다. 행정실은 박상철이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강서윤이 화면을 캡처해 저장했습니다. 오후에 결제할 서류를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강서윤이 행정실에 전화했습니다. 오늘 결제 서류는 언제 올라옵니까? 아, 그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서류 작성이 늦어져서요. 강서윤이 전화를 끊고 메모장에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 강서윤이 민간정보요원을 만났습니다. 부대 밖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박상철 원사 아들 박태수에 대해 조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드리면 됩니까? 일주일 안에 부탁합니다. 강서윤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밤 11시 강서윤이 관사 거실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관사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서윤이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열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관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의 라이트가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강서윤이 핸드폰으로 차량 번호를 찍었습니다. 박상철의 차량이었습니다. 강서윤이 커튼을 다시 닫고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지난 10년간의 병사 명단이 떠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하나씩 체크하며 박상철에게 돈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을 표시했습니다. 피해 금액을 계산하니 총 2억 원이 넘었습니다. 강서윤이 파일을 저장하고 암호를 걸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강서윤이 책상에 엎드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강서윤이 눈을 떴습니다. 세수를 하고 정복을 갈아입었습니다. 오전 9시 강서윤이 행정실에 전화했습니다. 박 원사님 여단장실로 오시라고 전해주세요. 10분 후 박상철이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앉으세요. 강서윤이 책상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박상철 앞에 놓았습니다. 박상철이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병사들의 명단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원사님이 10년 동안 병사들에게 받은 돈 목록입니다. 박상철이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증거는 충분합니다. 지금이라도 자백하면 선처하겠습니다. 강서윤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식재료 납품업체와 박상철의 계좌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스스로 자수하세요. 박상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후회할 겁니다. 박상철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강서윤이 핸드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흘 후 오전 10시 강서윤의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감찰 반원 5명이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중령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국방부 감찰반입니다. 강서윤 대령님,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강서윤이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찰 반원들이 책상 서랍을 열고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장을 보여주시죠. 중령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강서윤이 영장을 확인했습니다. 정식 영장이었습니다. 관사로 이동하겠습니다. 감찰 반원들이 강서윤을 따라 관사로 향했습니다. 관사 문을 열자 이미 2명의 감찰 반원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침대 밑을 확인하세요. 중령이 지시했습니다. 감찰 반원이 침대 밑을 뒤지더니 검은 가방을 끌어냈습니다. 가방을 열자 현금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중령이 물었습니다. 강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 봅니다. 누가 심어놓은 겁니다. 그건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죠. 강서윤 대령, 직무정지 명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령이 서류를 꺼내 강서윤에게 건넸습니다. 강서윤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부대 본청 앞에서 박상철이 간부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단장 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간부들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상철이 삼중대장을 불렀습니다. 김중대장, 강원도 최전방 GOP로 발령났어. 내일 떠나. 김중대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사님, 갑자기 무슨 명령이야. 이에 있으면 상부에 건의해봐. 박상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틀 후 강서윤이 부대 밖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찰관이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대령님, 현금 3억 원의 출처를 밝혀주시죠. 제 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누가 대령님 관사에 돈을 숨긴 겁니까? 박상철 원사가 함정을 판 겁니다. 감찰관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여기 병사들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대령님이 가혹행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3명의 병사가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강서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 원사가 병사들을 협박해서 거짓 진술을 하게 한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강서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서윤이 조사실에서 나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이 압수되어 외부와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감시 요원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강서윤이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서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청소병이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청소하러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청소병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청소병이 주변을 살피더니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단장님, 이거 드립니다. 청소병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강서윤이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중장부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난 겁니까? 박 원사 서랍에서 몰래 복사했습니다. 여단장님이 억울하게 당하시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강서윤이 청소병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최일병입니다. 최일병,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제 동생도 박 원사한테 돈 뜯겼거든요. 최일병이 청소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강서윤이 장부를 펼쳐봤습니다.
박상철이 군수물자를 빼돌린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명단에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강서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큰 조직이야. 강서윤이 장부를 옷 속에 숨겼습니다. 그날 밤 강서윤의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서윤 대령 남편 되시죠? 박상철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부인이 군복을 벗지 않으면 가족 전체가 위험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이틀 후 밤 10시 강서윤이 숙소 창문을 열었습니다. 감시 요원이 담배를 피우며 한눈을 팔고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특전사 시절 배운 밧줄 하강술로 조용히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담장을 넘었습니다. 감시 요원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강서윤이 약속 장소인 폐교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폐교 운동장에 도착하자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강서윤이 교실 건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거기서 복면을 쓴 남자 넷이 나타났습니다. 강서윤이 뒤돌아 그들을 마주봤습니다. 누굽니까? 말 많으면 다쳐. 복면 남자가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강서윤이 옆으로 피하며 남자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일제히 덤벼들었습니다. 강서윤이 707 특수무술로 하나씩 제압했습니다. 3분도 안 돼서 4명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강서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들의 복면을 벗겼습니다.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강서윤이 그중 한 명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명함이 나왔습니다. 박태수 사체? 강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원사 아들 조직원들이군. 쓰러진 남자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핸드폰을 주워 화면을 켰습니다. 갤러리에 강서윤의 가족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딸의 출퇴근 동선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핸드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족까지 건드리다니. 강서윤이 일어서서 비를 맞으며 폐교를 빠져나왔습니다. 근처 공중전화 부스로 걸어갔습니다. 동전을 넣고 특수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독거미 맞습니까? 한대위야. 707 긴급 채널 활성화해. 알겠습니다. 좌표 보내주십시오. 강서윤이 현재 위치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빗속에서 강서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번쩍였습니다. 30분 후 검은색 승용차가 폐교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한 대위가 내렸습니다. 강서윤이 비를 맞으며 차로 다가갔습니다. 교관님, 한 대위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강서윤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 대위가 운전석에 앉으며 히터를 틀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원사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감찰반 내부에도 그의 사람이 있어. 한 대위가 서류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감찰반 내부 배신자 명단입니다. 국방부 감찰본부에서 빼냈습니다. 강서윤이 봉투를 열어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감찰반 중령의 이름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역시 그랬군. 박원사가 자금 세탁하는 식당 위치도 파악했습니다. 여기요. 한 대위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들어가야 해. 시간이 없어.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차를 몰고
부대로 향했습니다. 밤 11시 강서윤과 한 대위가 여단 PX 창고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창고 경비는 한산했습니다. 한 대위가 잠금 장치를 해제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대위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창고 안에는 물품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저쪽 구석을 확인해 봅시다. 강서윤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창고 끝에 철제 캐비닛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한 대위가 공구로 자물쇠를 땄습니다. 캐비닛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검은 가방이 나왔습니다. 강서윤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장부와 골드바가 들어 있었습니다. 찾았어. 강서윤이 장부를 펼쳐봤습니다. 박상철이 10년간 횡령한 모든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거래처 명단에는 백준장을 포함한 고위 간부들의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한 대위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새벽 4시 강서윤이 안전가옥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장관님, 저 강서윤입니다. 강 대령, 지금 무슨 일인가? 과거 아프가니스탄에서 장관님 목숨 구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물론이지. 그때 자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어. 부탁이 있습니다. 특별수사 정권을 제게 주십시오. 강서윤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장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네. 내일 아침까지 문서를 보내주겠네. 자네를 믿겠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한 대위가 들어왔습니다. 김희병과 부모님을 안전가옥으로 옮겼습니다. 잘했어. 박 원사가 그들을 건드릴 수 없게 해. 예, 교관님. 아침 7시 부대 게시판에 대자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강서윤 여단장님은 무죄다. 박 원사가 진짜 범인이다. 대자보를 읽던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상철이 게시판으로 달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당장 떼어내. 부사관들이 대자보를 떼어냈지만 곧 다른 곳에 또 붙었습니다. 부대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강서윤과 한 대위가 시내 사채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2층 건물이었습니다. 강서윤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조직원 3명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뒤편에는 중년 부부 2쌍이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누구야? 조직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서윤이 대답 대신 주먹을 날렸습니다. 조직원이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둘이 달려들었지만 강서윤이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한 대위가 뒤따라 들어와 묶인 사람들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고맙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이제 안전합니다. 강서윤이 사무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장병 부모들의 차용증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차용증을 모두 챙겼습니다. 한 대위가 노트북을 열어 파일을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감찰본부로 증거 전송 중입니다. 박 원사와 백준장의 통화 녹음도 있어? 예, 다 확보했습니다. 그날 저녁 백준장이 집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장님, 큰일 났습니다. 국방부에서 수사팀이 내려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나? 강서윤이 증거를 다 넘겼습니다. 백준장이 수화기를 내려쳤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핸드폰을 꺼내 암호화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서윤을 처리해. 오늘 밤 안으로. 알겠습니다. 밤 10시 강서윤이 안전가옥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한 대위가 올라왔습니다. 교관님, 수상한 차량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지? 5명으로 보입니다. 강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 그들을 생포하자. 15분 후 검은 승합차가 안전 가옥 앞에 멈췄습니다. 복면을 쓴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이 건물로 접근하는 순간 옥상에서 강서윤이 뛰어내렸습니다. 남자 하나가 고개를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서윤의 발차기가 그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한 대위와 지원팀이 건물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남자들이 총을 꺼냈지만 강서윤이 먼저 손목을 꺾었습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5분 만에 5명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서윤이 리더로 보이는 남자의 복면을 벗겼습니다. 누가 보냈지? 남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서윤이 그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백준장이 보냈지?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말하면 살려줄게. 안 하면 여기서 끝이야. 백준장님이 시켰습니다. 당신을 죽이라고. 강서윤이 남자를 놓아주었습니다. 한 대위가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 녹음됐습니다. 국방부로 보내. 다음 날 아침 강서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인사처였습니다. 강서윤 대령님, 직무정지 명령이 취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서윤이 정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계급장을 만졌습니다. 한 대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관님,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병력 지원 승인 났습니다. 좋아. 오늘 부대로 복귀한다. 강서윤이 차에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박상철이 여단 금고 앞에 섰습니다. 금고 문을 열고 현금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부사관이 다급히 뛰어왔습니다. 원사님, 국방부 수사팀이 부대로 오고 있습니다. 박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공항으로 가야 해. 박상철이 가방을 들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오후 3시 강서윤의 차량이 부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위병소 병사가 바른 자세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강서윤이 차창을 내리고 병사를 바라봤습니다. 병사의 눈에 희망이 차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몰았습니다. 연병장이 가까워졌습니다. 오후 4시 부대 방송이 울렸습니다. 전 장병은 10분 내로 연병장에 집합하십시오. 반복합니다. 전 장병 연병장 집합. 병사들이 생활관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간부들도 하나둘 연병장으로 모였습니다. 5분 만에 수천 명의 장병이 대열을 맞춰 섰습니다. 연병장 한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로 군사경찰 특수임무대원들이 박상철을 끌고 왔습니다. 박상철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장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분이 여단장님이시네. 박원사는 왜 저렇게 끌려왔지? 강서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서윤이 손짓하자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철이 행정실에서 김이병을 협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식당하신다며? 부대 후원금을 내는 게 관례야. 영상 속 박상철이 가위로 휴가증을 자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연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병사들이 숨죽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박상철이 김이병 부모에게 전화하는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여단장 때문에 부대 분위기가 안 좋아요. 탄원서 쓰시면 됩니다. 그런 일은 못하겠습니다. 그럼 아드님 휴가는 없는 거예요. 장병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런 개자식이. 우리 동생도 당했어. 박상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땀이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스크린에 장부 내역이 떴습니다. 병사들의 이름과 갈취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총 피해 금액 2억 3천만 원. 강서윤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상철 원사는 여러분의 휴가를 볼모로 부모님들께 돈을 뜯어냈습니다. 또한 군수물자를 빼돌려 개인 이득을 챙겼습니다. 장병들이 박상철을 향해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물러가라. 처벌하라. 강서윤이 손을 들어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연병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횡령한 금액 전액을 환수하여 장병 복지 기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모든 가족분들께 공식 사과드립니다. 박상철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날 모함했어. 증거는 다 조작이야. 박상철이 군사경찰을 뿌리치고 강서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강서윤이 몸을 살짝 돌렸습니다. 박상철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강서윤이 그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박상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강서윤이 박상철의 팔을 꺾으며 무릎으로 그의 등을 눌렀습니다. 박상철이 단상 바닥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강서윤이 707 특유의 관절기로 그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박상철이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박상철이 신음했습니다. 강서윤이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원사님, 이게 정의입니다. 강서윤이 군사경찰에게 손짓했습니다. 군사경찰이 수갑을 건넸습니다. 강서윤이 직접 박상철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금속 소리가 연병장에 울렸습니다. 수천 명의 장병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강서윤이 박상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상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상철이 울먹였습니다. 강서윤이 그의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 짓밟은 병사들의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강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검은색 호송 차량이 연병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찰관 2명이 내렸습니다. 군사경찰이 박상철을 차량으로 끌고 갔습니다. 박상철이 차에 오르기 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장병들이 그를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문이 닫혔습니다. 호송 차량이 부대를 빠져나갔습니다. 장병들이 환호했습니다. 여단장님, 만세. 김이병이 대열에서 뛰쳐나와 강서윤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김이병이 바른 자세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강서윤이 경례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단장님. 김이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서윤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힘내세요, 김이병. 이제 괜찮습니다. 강서윤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원사의 비리에 가담한 간부들께 말씀드립니다. 48시간의 자수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나오신다면 선처하겠습니다. 부사관 몇 명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병사 식당에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요리가 배식되었습니다. 고기 반찬도 푸짐했습니다. 병사들이 식판을 받아들고 감탄했습니다. 와, 이게 얼마만이야. 진짜 맛있겠다. 강서윤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편하게 식사하세요. 강서윤이 손짓했습니다. 강서윤이 배식을 받아 병사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국을 한 숟갈 떠서 맛봤습니다. 간이 딱 맞았습니다. 맛있습니다. 옆자리 병사가 말했습니다. 강서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먹을 겁니다.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단장님. 식사를 마친 강서윤이 관사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노트북을 놓고 화상 통화를 켰습니다. 남편과 딸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보고 싶었어? 강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 대단하더라.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걱정 마. 엄마, 나도 엄마처럼 멋진 군인 될 거야. 딸이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강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우리 딸. 건강하게 잘 지내. 다음 날 아침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장병들이 강서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여단장님, 한 병사가 외쳤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따라 외쳤습니다. 우리 여단장님, 강서윤이 단상에서 장병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강서윤이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를 펼쳐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오후 6시 강서윤이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서윤 대령이지? 내 가족은 지금 내 손에 있어. 강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냐? 박태수야. 우리 아버지 감옥에 보낸 대가를 치러야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서윤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서윤이 차 키를 집어들고 뛰쳐나갔습니다. 강서윤이 관사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이 난장판이었습니다. 소파가 뒤집혀 있고 테이블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붉은 스프레이로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으면 전화 기다려라. 강서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바닥에 딸의 머리띠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머리띠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박태수였습니다. 내 말 잘 들어. 우리 아버지를 당장 석방시켜. 안 그러면 내 가족을 하나씩 죽이겠어. 딸과 남편을 다치게 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협박은 나한테 안 통해. 24시간 준다. 아버지 석방 안 되면 끝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서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때 부대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강서윤의 핸드폰으로 긴급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여단 인근 산악지대 대형 산불 발생. 전 병력 비상 집합. 강서윤이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산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강서윤이 부대로 차를 몰았습니다. 연병장에 장병들이 집합해 있었습니다. 부여단장이 달려왔습니다. 여단장님, 산불이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병력 투입해야 합니다. 즉시 진화작전 개시하세요. 강서윤이 명령했습니다. 여단장님은 지휘소에서 작전을 통제하시겠습니까? 강서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가족을 구해야 하는데 부대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1시간 후 군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 대령, 산불 진압에만 집중하게. 개인적인 일은 경찰에 맡기게. 제 가족이 납치됐습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지금은 산불이 우선이야. 자네 움직임을 감시하도록 지시했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30분 후 군단에서 파견된 감시 요원 2명이 도착했습니다. 저녁 8시 강서윤이 지휘소에서 산불 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강서윤이 화면을 켰습니다. 남편이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가 흘렀습니다. 박태수가 남편의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으윽! 남편이 신음했습니다. 강서윤이 핸드폰을 움켜쥐었습니다. 화면이 깨질 듯 삐걱거렸습니다. 보다시피 내 남편은 고생하고 있어. 다음은 딸 차례야. 박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상이 끊어졌습니다. 강서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밤 10시 강서윤이 관사로 돌아왔습니다. 감시 요원이 관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작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1000조각이 나왔습니다. 딸이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천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서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강서윤이 관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서재 책장을 열었습니다. 뒤편에 숨겨둔 검은 가방이 있었습니다. 707시절 사용하던 작전용 장비들이었습니다. 야간 투시경, 전술 장갑, 소음기 달린 권총. 강서윤이 하나씩 꺼내 점검했습니다. 새벽 2시 강서윤이 관사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담장을 넘어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개인 차량에 장비를 실었습니다. 감시 요원이 관사 앞문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조용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부대를 빠져나온 강서윤이 부여단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부여단장, 지휘권을 맡아주십시오. 여단장님, 어디 가십니까? 개인적인 일이 있습니다. 산불 진화는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강서윤이 전화를 끊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불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새벽 4시 군단 지휘소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서윤 대령이 사라졌습니다. 뭐? 감시 요원은 뭐 했나? 관사 앞문만 지켰는데 뒷문으로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당장 찾아내. 한편 박태수가 폐탄광 입구에서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입구에 폭약 설치해. 저 여자가 혼자 안 오면 다 날려버릴 거야. 형님, 정말 터뜨립니까? 당연하지. 우리 아버지 감옥에 보낸 년인데. 부하들이 탄광 입구 기둥에 폭약을 설치했습니다. 기폭 장치를 연결했습니다. 탄광 내부에서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남편이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남편이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입술이 부르터 있었습니다. 박태수가 안으로 들어와 딸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내 엄마가 오고 있어.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나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박태수가 딸을 밀쳤습니다. 딸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새벽 5시 강서윤이 탄광 근처 숲속에 차를 세웠습니다. 산불 연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시야가 흐렸습니다. 강서윤이 야간 투시경을 꺼내 착용했습니다. 전술 장갑을 끼고 권총을 허리에 찼습니다. 가방을 메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200m 앞에 탄광 입구가 보였습니다. 박태수의 부하 2명이 초병으로 서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박태수였습니다. 30분 안에 혼자 와. 경찰이나 군인 데리고 오면 다 죽여. 알았다. 지금 간다. 강서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숲속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연기가 더 짙어졌습니다. 강서윤이 마스크를 꺼내 썼습니다. 탄광 입구 왼쪽으로 우회했습니다. 환기구가 보였습니다. 강서윤이 환기구 덮개를 조용히 열었습니다.
좁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강서윤이 몸을 구부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좁은 통로를 기어갔습니다. 10분 후 탄광 내부로 연결되는 구멍이 나왔습니다. 강서윤이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박태수의 부하 한 명이 복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밧줄을 꺼내 기둥에 묶었습니다.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부하 뒤로 접근했습니다. 강서윤이 순식간에 그의 목을 졸랐습니다. 부하가 저항했지만 10초 만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강서윤이 그를 구석에 눕혔습니다. 복도를 따라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서윤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탄광 중심부에 도착했습니다. 박태수가 딸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그림자 속에서 박태수를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강서윤이 그림자 속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박태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구나. 박태수가 총구를 딸의 머리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딸이 엄마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가 왔어. 강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태수가 비웃었습니다. 혼자 왔어? 군인들은 어디 있지? 나 혼자야. 딸을 놔줘. 무기부터 버려. 강서윤이 허리에서 권총을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이제 됐지? 딸을 놔줘. 아직이야. 무릎 꿇어. 강서윤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태수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무릎 꿇은 거 봤어? 내가 그렇게 만들었지. 내 아버지는 스스로 자초했어. 닥쳐. 박태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탄광 입구 쪽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박태수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외곽 초병들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혼자라고 했나? 탄광박 숲속에서 검은 전투복을 입은 남자 넷이 나타났습니다. 707 예비역 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소음기 달린 소총으로 경계 태세를 취했습니다. 박태수가 당황했습니다. 이 여자가 날 속였어. 쏴버려. 부하 2명이 총을 들었습니다. 강서윤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예비역 팀원 중 한 명이 정확히 부하의 다리를 쏘았습니다.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다른 부하도 어깨에 총을 맞고 무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박태수가 다시 딸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다 죽을래? 당장 총 내려놔. 강서윤이 일어섰습니다. 박태수, 너도 알겠지만 여기서 못 나간다. 딸만 보내. 그럼 내가 인질이 되어줄게.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니야. 내 딸만 안전하면 돼. 박태수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강서윤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생각해봐. 내가 원하는 건 복수지. 나를 잡으면 되잖아. 박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딸에게서 총구를 조금 떼는 순간이었습니다. 탄광 환기구 쪽에서 레이저 조준선이 박태수의 어깨를 겨냥했습니다. 저격수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박태수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습니다. 으악! 박태수가 총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서윤이 번개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박태수의 손에서 총을 걷어찼습니다. 총이 멀리 날아갔습니다. 강서윤이 주먹을 박태수의 얼굴에 날렸습니다. 박태수가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내가 내 딸을 건드렸어. 강서윤이 박태수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다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박태수의 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박태수가 신음했습니다.
강서윤이 그의 팔을 비틀어 등 뒤로 꺾었습니다. 707 특유의 관절기였습니다. 박태수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내 가족을 협박한 대가야. 강서윤이 무릎으로 박태수의 등을 눌렀습니다. 박태수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강서윤이 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딸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딸이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제 안전해. 강서윤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남편의 결박도 풀었습니다. 남편이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여보, 말하지 마. 곧 병원 갈 거야. 예비역 팀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교관님, 가족분들,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고마워. 팀원이 남편을 부축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서윤이 딸의 손을 잡고 따라갔습니다. 탄광 밖으로 나오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산불 연기가 조금 옅어졌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단 병력이 탄 트럭들과 경찰차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부여단장이 차에서 내려 달려왔습니다. 여단장님 무사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범인들 확보했습니다. 군사경찰이 박태수와 부하들을 수갑으로 채웠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요원들이 남편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부상이 심합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강서윤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금방 나을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국방부 감찰관이 강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강 대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작전은 국방부와 사전 협의된 테러 대응 작전으로 기록됩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수 아지트에서 압수한 문건들 중 백준장의 비리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겁니다. 잘 됐습니다. 경찰이 박태수를 호송 차량에 태웠습니다. 박태수가 강서윤을 노려봤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다 망했어. 경찰이 박태수를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차량 문이 닫혔습니다. 강서윤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얼굴에 먼지와 눈물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손수건으로 딸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무서웠어.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서윤이 딸을 다시 껴안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산등성이에서 부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여단장님, 만세. 병사들이 모자를 벗어 허공에 던졌습니다. 간부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서윤이 눈물을 닦고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딸의 손을 잡고 병사들에게 걸어갔습니다. 병사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강서윤이 그들에게 경례했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로 답했습니다. 부여단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산불은 80% 진화되었습니다. 오후면 완전히 잡힐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강서윤이 군복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어깨를 펴고 바르게 섰습니다. 여단장의 위엄이 돌아왔습니다. 한 대위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교관님,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고마워, 한 대위. 강서윤이 딸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백미러로 병사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경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2주 정도 입원하시면 됩니다. 강서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실로 들어가니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붕대가 머리에 감겨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 때문에.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우리 딸도 무사하고. 남편이 딸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딸이 아빠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딸. 강서윤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났습니다. 강서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강 대령, 가족분들 무사하다고 들었네. 잘했네. 감사합니다, 장관님. 백준장 구속영장 발부됐네. 조직 전체를 소탕할 거야. 다행입니다. 자네 덕분이네. 푹 쉬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서윤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딸이 나란히 웃고 있었습니다. 강서윤도 따라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3개월 후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상철은 직권남용, 공갈, 횡령 등의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또한 갈치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추징금 6억 9천만 원을 부과한다. 방청석에서 박상철의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상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도관이 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 백준장을 포함한 군 간부 12명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10년 넘게 조직적으로 군수물자를 빼돌리고 병사들을 착취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백준장은 징역 12년,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8년에서 10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백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 달 후 전국 육군 교육훈련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강서윤이 회의실에서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화면에 제형 여단이 1위로 표시되었습니다. 간부들이 환호했습니다. 해냈습니다. 우리가 1등이에요. 육군 참모총장이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형 여단의 호국 여단이라는 칭호를 수여합니다. 강서윤 대령의 탁월한 지휘에 감사드립니다. 강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간부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간부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인사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 대령님, 장군 진급 예정자 명단에 오르셨습니다. 여군 최초 전투병과 소장 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서윤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연병장에서 병사들이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6개월 후 김이병의 저녁식이 열렸습니다. 저녁식이 끝나고 김이병이 여단장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단장님, 전역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이병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강서윤이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단장님 덕분에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서윤이 편지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예, 여단장님도 건강하십시오. 김이병이 마지막 경례를 올렸습니다. 강서윤이 경례를 받았습니다. 김이병이 부대를 떠났습니다. 저녁에 강서윤이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상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승진 발표 났어. 부장으로 올라갔어. 축하해.
당신 노력의 결실이야. 딸이 책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육군사관학교 기출문제 풀고 있어. 내년에 꼭 합격할 거야. 열심히 하는 거 보기 좋다. 엄마가 도와줄게. 고마워, 엄마. 가족들이 함께 웃었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부대에서는 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주임원사의 권위주의가 사라졌습니다. 병사들이 간부들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여단장과 병사들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병사들이 고충을 털어놓고 강서윤이 직접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어느 날 강서윤에게 인사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새로운 부대로 이동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형 여단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부대였습니다. 강서윤이 명령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조의 날이 밝았습니다. 강서윤이 평소처럼 정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계급장이 반짝였습니다. 관사를 나서니 연병장으로 향하는 길에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었습니다. 여단장님, 건강하십시오. 병사들이 하나씩 인사했습니다. 강서윤이 걸으며 그들과 악수했습니다.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장병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년간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랑스러운 군인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당당하게 임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장병들이 일제히 격려했습니다. 강서윤이 격려로 답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환호성이 연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서윤이 단상에서 내려와 차로 걸어갔습니다. 부여단장이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단장님, 새로운 부대에서도 승승장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여기 잘 부탁드립니다. 강서윤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을 내렸습니다. 병사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서윤이 따뜻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위병소를 통과할 때 근무 병사가 바른 자세로 격려했습니다. 허리가 꼿꼿했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강서윤이 차창 너머로 격려를 받았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강서윤이 조수석에 놓인 낡은 군장을 만졌습니다. 707시절부터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군장 안에는 전술 장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같은 시각 교도소 독방에서 박상철이 작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강서윤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강서윤 대령이 새로운 부대로 부임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군내 부패를 일소하며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박상철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TV를 껐습니다. 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 부대 연병장에 강서윤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강서윤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연병장 구석에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군복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간부들의 경례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본청 건물로 걸어가면서 강서윤이 생각했습니다. 계급보다 무거운 것은 정의다. 강서윤이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서류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연병장이 보였습니다. 병사들이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강서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강서윤 대령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썩은 조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계급장보다 무거운 것은 정의라는 신념으로 강서윤은
부패한 권력에 맞섰습니다. 가족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옳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병사들이 자유를 되찾았고 부대의 정의가 바로 섰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높은 자리에 앉아 명령만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의 앞에서 먼저 나서고 약한 사람들을 지키며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강서윤처럼 말입니다. 그는 새로운 부대에서 또다시 정의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용기를 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옳은 일을 실천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